한 주간의 뜨거운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합 시간입니다.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오늘은 특별히 이재영 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야 대표회담 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 전에 열릴 것 같다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이게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여야 공이 똑같은 거죠. 해야 된다, 이거 민생 때문에. 그럼요. 네네. 환영하고요.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그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서 혹시 이것 때문에 이게 다시 성사가 안 될까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흔쾌히 두 분이서 네. 양당 간 합의가 돼서 열릴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당연히 추석 전에 해야죠. 예, 하려면 추석 전에 해야 된다. 추석 전에 해야죠. 회담 형식에서 이제 뭐 정리가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의제가 남았어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견을 다 좁힐 수 있을까요? 뭐 필요성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예. 이번 주 일요일이 아마 거의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기국회 뭐 개회하고 그렇죠. 이러면은 사실은 여야가 회담이 집중을 못 받아요. 국회 개원 연설하죠, 대통령도 왔다 갔다 하죠. 뭐 이러면 사실 이번 주가 데드라인으로 보는데, 이 회담 의제가 사실은 조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뚜렷하게 내세우는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두리뭉실해요. 네.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법 하자, 그다음에 25만 원 지원법 하자, 지구당 부활하자, 구체적이거든요. 딱 세 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정쟁 중단하자, 네. 특권 뭐 정치 개혁하자, 민생 회복하자. 네.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쟁 중단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자라든지, 뭐 아니면 거부권 행사하지 말자든지, 네. 뭐 특권 폐지하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체포 특권을 뭐 포기하자든지. 근데 이건 또 헌법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다음 민생 회복하자 그런지. 그럼 뭐 저소득층에 대해서 아니면 뭐 25만 원 지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뭐 70% 하자든지. 그러니까 원래 의제라는 거는 항상 디테일해야 돼요. 네. 애매모호하게 뭐 민생 회복, 정치 개혁, 그다음에 뭐 정쟁 중단 이렇게 얘기하면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아마 박정아 비서실장이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아마 될 것 같고, 저는 이번 주 말 일요일 정도 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시기는 딱 일요일 정도 되고 또 포함되는 게 좀 더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의료 관련돼서 대란 부분, 이것도 오늘 보도 보니까 아침에 두 대표가 아니면 좀 합의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 의제로. 또 당연히 또 어쩌면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의제를 디테일하게 얘기 안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금투세 폐지. 금투세 있죠. 네, 금투세. 그거는 저희가 아주 강력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의료 대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디테일 이렇게 뭐 의제를 명확하게 내놓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의견 조율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제하고 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가 네. 방식에 대해서 공개 TV 토론을 하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이제 한 발 뺐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분이서 만나서 어떻게 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협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다가가는 그 모습 자체가 네. 예전에 여야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은 뭐 두루뭉실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다른 의제가 나올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일단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그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질 그래서,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원래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난 주말에 일요일 날 가능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입원했고, 퇴원을 어제 했습니다. 바로 당무 복귀했는데, 이 복귀 메시지, 첫 메시지 어떤 내용이 좀 담길 수 있을까요? 뭐 오늘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여야 간 이제 22대 국회가 지금 시작됐지만 네.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결국은 핵심적인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인데, 국회라는 건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뭔가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네. 이제 거기에 집중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협상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게 법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2000년에 만들고 그다음에 2023년에 유예하고 다시 유예할 거냐 말 거냐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유예 쪽으로 방향이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이재명 대표도 뭐 5천만 원 1억을 올리자는 거였고, 이거를 뭐 완전히 폐지하자는 게 이제 국민의힘 당론이고,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장은 그대로 하자는 거고, 네. 이재명 대표는 좀 늘리자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협상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은 이게 여야가 합의한다고 뭐가 되지가 않는 사안이에요. 이게 그렇습니까? 법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 물론 법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물론 이게 모든 게 법으로 되는 건 아닌데, 네.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뭔가 예를 들어 대통령실이 안 받았을 경우에 법으로 예를 들어서 이걸 유예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산 가지고도 또 정원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핵심적인 게 정원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여야 합의를 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물론 여당하고 대통령실 관계가 좋다 그러면 네. 여야 합의했습니다.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대통령실이 받아주면 좋은데 네. 지금 이제 그런 모양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 좀 난망하다.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를 해도 해결책이 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법사안은 아닙니다. 말씀대로 뭐가 법으로 하면 여야 정당이 만나서 대표가 만나서 한다는 건 입법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결국은 의료대란 뭐 의제로 삼아서 얘기하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뭔가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걸 법대로 하지 말라고 해서 정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네. 그 자체가 이제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하. 저는 압박이란 꼭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법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는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의료 증원 네. 관련해서도 지금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26년권 유예하는 게 어떠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는다. 용산하고는 약간 용산에, 부딪히는 예.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긴 하지만 예. 근데 그 일련의 흐름을 보면은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부 같은 경우에도 4월에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의료계에서 통일된 대안을 가지고 나면 논의해보겠다. 얘기해보겠다. 근데 예. 그것마저도 요즘에 철회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예. 의료계 의사들을 지금 현재 이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게 다 대화가 네. 양 끝에서 시작을 해서 조금씩 가운데로 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요번에 여야 대표가 만나서 의료 대란에 대한 의료 위기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얘기가 나오고 그 대안이 나온다고 제안이 나온다면은 정부도 그걸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 힘들 것 같고 네. 또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그런 거잖아요. 박단 그 비대위원장 만나고 만났잖아요. 난 이후에 네. 증언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대화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네. 아마 의료계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양쪽에서 다 대화의 공간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요번에 만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026 학년도 이제 의대 정원 유예하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어쩌면 대통령실에 어떤 제안을 하고 뭔가 합의점을 끌어내기 위해서 던진 것 같은데 협상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대통령실이 얘기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면 사실은 대화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된다. 지방 의사 고갈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전격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공식적인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500명 정도씩 증원해 가자는 거였고 예.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제안한 거는 일단 내년은 어쩔 수 없다. 내후년에 해놨잖아요. 하자는 벌써 했기 건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방법 없으니까. 내년이 더 문제예요. 지금 의사가 네. 3,000명 나오는데 예. 지금 내년엔 300명밖에 안 나와요. 예. 그리고 의대 1년생들이 1년 유예됐거든요. 유급했죠 다. 2,500명이 되고 이번에 그렇죠. 늘어나면 내년에는 1학년이 7,500명이 돼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한 2배 이상 늘어나요.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라서 저는 문제는 오히려 내년 거를 해결하는 게 더 맞다고 네.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정치라는 건 법 이상의 문제입니다. 네. 법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사실은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인 의제로 올린 건 또 아니에요. 네. 정책의장에.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고 네. 우리 건 법사안도 아니다. 우리 권한이다. 지난번에 이제 김경수 사면할 때 비슷해요. 네. 저 복권할 때랑 이거는 대통령 권한인데 건들지 마라 이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공식적인 의제를 올려서 정치적으로 하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한다 그러면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지금 간호사들이 뭐 내일 모레부터 파업한다 그러면 네. 지금 그렇잖아도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응급실도 셧다운 한다는 데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응급실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간호사법 PA를 합법화한다. 네.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어찌 보면 의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게 법에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협의를 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마 네. 제가 보기엔 여야 합의로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여야 합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네. 특히 정부 측으로 설득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 간호사 이제 네. 그
그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파업한다고 예. 그거 안 한다고 간호사법 이제 협의를 좀 봤으니까 봤으니까 또 협의를 봤으니까 이제 그게 정치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정치다. 예, 그것이 이제 의료 대란에 얹혀서 간호사까지 파업을 하게 되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냐 많은 그렇죠.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계셨는데 네. 다행히도 여야가 처음으로 어찌 보면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간호사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해서 아마 간호사들이 이제 파업을 철회한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법을 찾아나가는 방법은 그 과정이 좀 진부해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가는 그런 모습 자체에서 조금의 안정감은 보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모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30일 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찬회동을 이제 가진다고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만찬회동 뭐 좀 어떻게 될까요? 뭐 현안 얘기가 좀 될까요? 의료 공백 이 얘기도 좀 할지 어떻게 될지. 현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네. 만나는 건 많이 만날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9일 날 기자회견 그 먼저 해버리고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만나요? 만나는 거예요. 원래는 사실은 먼저 하고 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브리핑 해야 어찌 네. 보면 그 얘기도 의견을 되고. 반영해서 지금 뭐 4대 개혁뿐만 아니라 플러스1 저출생까지 한다는 건데 브리핑을 먼저 해버리고 회담을 해버리면 예. 그럼 나는 나대로 그냥 가고 뭐 여당 대표 지도부의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겠어. 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물론 이것도 뭐 대통령실이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배려 안 하는 거죠. 네. 여당 대표를 약간 뭐 배려할 것 같으면 그 전에 해서 브리핑까지 그렇죠. 할 그 얘기를 수 있는 듣고 모습까지. 그걸 반영해서 예. 예를 들어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4대 개혁 중에도 그렇죠. 핵심적인 게 이제 의세 증원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얘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그냥 통보하는 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29일 날 어제나 이렇게 브리핑 했는데 오늘 이런 얘기 어저께 했으니까 여당에서 잘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을 하거나 일 때는 여당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예.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전해합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국민들이 계속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밥만 먹다가 헤어지는 거 이런 얘기 또 하거든요. 뭔가 뭐 왜냐하면 계속 그런 것들이 조금 뭐 삼겹살 파티 뭐 얘기는 좋은데 결론을 못 내고 아니면 얘기는 안 간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근데 이게 4+1 네. 개혁 있잖아요. 예. 이게 벌써 늦었죠. 늦었죠? 나왔어도 예. 좀 미리 나왔어야 되는 것이었고 사실 정권 초기에 이런 것들이 그림이 그려져야지 그걸 힘을 받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우리 지지자들이 이거 보면 되게 싫어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무시했다 안 했다 이거 예. 다 좋은데 그 여당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용산과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문제가 뭐였냐면은 적절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그게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가끔씩은 이게 너무 멀어진 거 아니야라는 뭐 질타도 받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용산과 우리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지고 서로 할 말 하는 거 네. 물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 방향성은 방법이 틀렸지 방향성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뭐 어쨌든 간에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하고 지도부 만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그림 그리기는 어렵겠죠, 대통령. 용산과 예, 예, 이제 예. 근데 그거는 지난번에 한번 만났었잖아요. 네. 총선 이후에 네.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근데 그때는 뭐 이벤트들이 많았잖아요. 네. 둘 다 뭐 전당대회도 있었고 새 당 대표가 생겼고 이재명 대표는 또 된 게 좀 신기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당 대표가 돼서 예. 이제 새롭게 그것에 대한 대화가 오갈 수도 있겠다. 이제 영수회담 네. 제안은 하지 않았나요? 당 대표 맞습니다. 당선되자마자 하고 싶다라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뭐 추석 전이라든지 이후에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한마디만 좀 하면, 예,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의대의 정원 문제 얘기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왔어.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특수 검사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누구를 소환조사한다, 정치인 예. 소환조사한다, 아니면 뭐 재벌 소환조사한다는 게 언론을 통해 이미 나가버려. 네. 그런데 실제로 뭐 조사합니까? 물어보면 그냥 법과 원칙에 따릅니다. 이렇게 네. 말만 해. 본인 입으로는 얘기 안 해요. 네. 근데 지금도 보면 네. 그 전공의 대표도 만난 다음에 그게 사실은 비공개로 만난 거잖아요. 네. 근데 언론 통해 나와버렸어. 예. 물론 나올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문제 대통령실이 제안했습니다. 이거면 공식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한다든지 네.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하면서 네. 제안하는 게 맞아요. 음흠. 근데
제안했다고는 하는데 대통령이 거절했다 그러면 그다음 말이 없어. 네. 그래버리면 사실은 그냥 숨는다. 네, 칭찬은 받고 싶은데 비난은 받기 싫어. 이게 그런 거거든요. 검사들도 보면 수사 막 재벌 수사하거나 정치인 수사할 때 말로 얘기하면 법과 원칙에 따르겠습니다.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서 대통령실도 브리핑하면 당대표도 예를 들어서 그때 취임 한 달 기념 기자회견 하겠다. 이거 2005년부터 6년부터 위합시다. 그리고 이런 문제 해결합시다. 라고 해서 네. 적극적으로 나와야 돼요. 스타일이 자꾸 바뀌어야 제가 된다? 보기에 아. 숨어.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약간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숨어버려. 그러면 네. 사실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이재명 위원장님. 자신감이라는 게 예.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실드 치고 뭐 이럴 생각은 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셔도 됩니다. 당대표입니다. 맞아, 당대표 국민의 잘 보여야 되죠, 당대표입니다. 제가. 예. 근데 만약 그 자신감이 없었다면은 박단 위원장을 그렇죠.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용산에서는 그 만나는 것 자체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그걸 비공개로 한 건 아마 박단 위원장에 대한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신감 없으면 그런 행동 못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본인이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너무 자신감이 높져서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사실 그 전당대회 때 조마조마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고 지금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의제는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정치적 이슈, 모든 게 정치적 이슈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민생에 나는 올인을 하겠다. 그래서 아까 금투세 폐지 법안들뿐만 아니고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등등. 네. 일단은 민생 법안에 자기는 올인을 하겠다라는 그 의제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금투세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금투세는 민주당은 입장이 좀 정리됐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좀 당내 이견들이 있는 겁니까? 아직 안 된 거죠. 아. 정책위 의장 진성주 정책위 의장 그대로 간다. 까지 가겠다. 어쨌든 내년 1일부터 또 시행해야 정책위 된다는 거고. 의장으로 연임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네. 약간 증액 가자 5천만 원 네. 1억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논의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선진국은 부과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선진국 시장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중증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했을 때 사실은 이게 뭐 부자 증세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시행했을 때 혹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이런 게 떠나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이제 안 좋고 있거든요. 큰 손들이 확 빠질 수도 있는 저도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증시가 뭐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 만약에 시행됐을 때 증시가 폭락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요. 네. 그렇다 보니 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서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상병 특검법 문제도 네. 한동훈 대표가 다 알잖아요. 말을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뭐 내가 제3자 특검법 발의하겠다. 네. 공수처 수사에 관계없이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왜 내가 발의해야 되느냐. 네. 공수처 수사 지켜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럼 분명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보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의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정해야 돼. 안 하겠다든지 하겠다든지. 근데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안 한다고 얘기하면 조금 인기는 떨어질 것 같고 욕먹을 것 같고 이러니까 입장을 못 밝히고 있잖아요. 네. 금투세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듯이 특검법 문제도 여기 의제에 올려가지고 네. 논의를 하겠다. 이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 최상병 특검법이 아마 가장 좀 뜨거운 뜨거운 이슈죠. 감자죠. 뜨거운 네. 감자인데 당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좀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최상병 특검에서는 뭐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예전부터 네. 공수처 수사와 함께 병행해야 된다고 저는 아하.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병행하는 그 전제 조건은 뭐였냐면 민주당 안 말고 국민의힘이 좀 선제적으로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을 내야 했었거든요.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본인이 출마를 하면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할 의지 강하고요.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발의는 못해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네. 그럼 어차피 당내에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는 있기는 하나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내 그래도 어느 정도 총의를 모아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워낙에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냥 뭐 우리도 그래도 나름대로 108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한두 명만 동의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모으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알고 있고 듣고 있고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여러 의원, 이왕이면 더 많은 의원을 설득해서 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 대안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마저도 독불장군식으로 하다면은 오히려 초기에 한동훈 대표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치적으로 잘 판단하고 있다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당내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의 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은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탄핵각이다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이제는 대안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인데 물론 공수처 이 수사 결과는 당연히 남아 있는 숙제입니다. 네. 그리고 그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기류가 더 바뀔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한마디 더 하면 사실은 이제 한동훈 대표의 시간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정기국회 9월, 10월 정도까지다. 왜냐하면 내년 9월까지가 임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본인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근데 당 대표라는 게 본인이 뭐 어쨌든 같이 하는 분들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10명이면 발의되는 건데 저도 생각하기에 당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맞아요.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올해 정기국회 넘어가고 내년 가면 한동훈 대표가 뭐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더 이상 뭐 당직 인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동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네.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 출마했을 때 명분을 이걸 삼고 나왔어요. 그리고 63%라는 당원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그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걸 제가 보기에 당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찬성할 리가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자신감 갖고 밀어붙여야지 그냥 합의될 때까지 기다린다? 제가 보기에 합의될 일이 없어요. 당내에서. 근데 전체 합의는 아니고 어느 정도 총의를 모으고 있는 거니까 모은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마진 노선이 있을 거예요. 108명 다 가자는 거는 물론 그렇게 되면 그림은 좋아 보이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고 워낙에 이견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많은 분들을 포섭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뭐 추석 전에 회담을 한다면 최상병 특검보 얘기를 뭐 하지 않을 수 없을까? 민주당 무조건 얘기할 거고요. 한동훈 대표도 이걸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또 문제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혹시나 두 대표가 뭔가 정했다고 했을 때 의총이나 이런 거 추인을 나중에 받아야 되잖아요. 의원들이 반대를 해버리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스러울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합의가 만약 문구라든지 아니면 디테일이 합의가 된다. 그럼 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의총에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뚫고 나가야지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한동훈의 숙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만약에 두 사람이 뭔가 조율을 하고 합의를 봤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당에 돌아가서 설득하고 리더십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의총에 올렸을 때 통과 안 될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물론 이제 근데 아마 추경호 대표도 지금 당내 사안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당 대표가 할 게 없어요. 그냥 국회의 권한이라는 기본적으로 입법이고 입법은 결국 원내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내대표 권한이다 이래 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에 결국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관계로 보겠지만 결국 당 대표라는 게 당을 이끄는 그 큰 방향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만약에 의총에서 뭐 안 될 것 같으면 아니 이거는 당대표 권한으로서 방향을 제시한 거다. 그 그리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의총에 불려서 찬성 반대를 물어야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여요. 그랬을 때는 사실은 말씀처럼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이 당대표 내려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럼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굳이 뭐 원내에서 그 의총에서 해야 되는 이거를 의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전당 투표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돌파할 수도 있어요. 전당원 투표하는 방법. 왜냐하면 63% 지지를 받았고 최상병 특검을 명분으로 나와서 당대표에 나왔잖아요. 그럼 당원들은 제가 보기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높겠죠. 그 명분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 상상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보여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한 스텝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건 통과돼요. 처음엔 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발의를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거부권이 만약 행사됐을 때 그것을 넘어갈 수는 있냐 없냐 그 문제잖아요. 8분. 그렇죠. 근데 그걸 8명만 맞춰서 하면 그 보기가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크게 좀 이게 잘 비춰질 수 있도록 그 그림을 만드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빼놓고 그냥 무작정 밀어붙였다가 달랑 8명이 된다든지 뭐 7명, 9명이 돼버리면 그거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최소한 어느 정도는 설득을 당해야 된다. 저는 그거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좀 그 역할을 좀 해서 그래도 좀 많은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어떤 뜻을 모아서 이것을 하는 게 맞다. 저는 그 부분은 우리 현근태 변호사님하고 말이
같아요. 63%를 다시 그렇죠. 돌아보면 돼요. 예, 저는 62.8%면 뭐 네. 많은 당원들의 생각이 거기에 가 있다고 봐야 그럼요. 되거든요. 제가 성관이었잖아요. 더 잘하시겠네요. 네, 성관이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당대회 때 미리 저희는 받아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뭐 감론을박이 많았어요. 이게 뭐 50% 넘을까 말까, 뭐 1차가 아니라 2차까지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 민심하고 당내 다 63%대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냥 큰 흐름이구나라는 네. 걸 느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믿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이 많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두 대표가 여야 대표가 좀 빨리 만나가지고 추석 전에 만나서 여러 가지 좀 진지한 대화를 나눠서 또 국민들한테 좀 좋은 소식들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 화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부원장 또 이재영 전 의원 함께한 이슈 화합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